바로 이제 오늘 투자 문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문제가 좀 깁니다. 투자 문제는 정직한 세계니까 방송을 하는 저도 즐겁고 그리고 힘이 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난세에 자신을 구하고 가족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달러와 자산을 가지는 겁니다. 달러와 자산. 인컴 인듀싱 에셋을 가지는 건데 그게 원화 표시가 아니고 달러와 표시 자산을 가져야 돼요. 달러와 표시. 여러분 달러와 표시 자산을 가진 사람과 달러와 표시 소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아르헨티나를 보면 그냥 천냥지차로 격차가 나고 베네수엘라를 봐도 천냥지차로 격차가 나고 레바논을 봐도 이런 천냥지차로 격차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잘 보시고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러와 자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달러와 자산을. 그게 많지 않더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뭐 많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달러와 자산을 가지는 거죠. 자, 첫 번째 주제가 암호화폐 ETF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암호화폐 ETF는 한국에 지금 판매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금융지식과 정보를 넓히기 위한 내용이고 현재 국내 증시는 허용되지 않고 그리고 뭐 다른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애플 같은 그런 실물 ETF에 비해 가지고 암호화폐를 직접 구입하거나 암호화폐를 ETF를 구입하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고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이나 암호화폐 ETF 지식을 확장해 놓을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제임스 셰퍼트란 사람이 미국의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인 오스프리 펀드하고 렉스 쉐어즈가 무려 여러분 21개의 크립토 ETF 암호화폐 ETF를 21개를 미국 정권거래위원회에 지원한 겁니다. 이제 오케이가 나겠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 렉스 오스프리라는 자산운용회사에서 21개를 신청한 겁니다. 신청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렉스 오스프리 AAV ETF, 렉스 오스프리 뭐 A-Day 스테이킹 ETF 이런 상품들입니다. 상품들. 그러니까 우리는 꽁꽁 묶어가 여러분들 이렇게 암호화폐 ETF를 전부 다 금지해 놨지만 미국은 지금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암호화폐를 1개 회사가 21개를 신청했으니까 다른 회사는 얼마나 많이 신청했겠습니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세이퍼트의 X 게시물에 올라온 것으로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렉스쉐어와 오스프리 펀드가 미국 정권거래위원회에서 신청한 21개의 암호화폐 ETF 투자 설명서입니다. 이런 상품들입니다. 이런 상품들. 여기 뭐 암호화폐 이름이 카르다노, 코스모스, 아바란체, 비트코인, 크로노스, 폴카도트, 에스나 이게 여러분들 암호화폐 이름입니다. 암호화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헤데라,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트론, 스텔라 이게 여러분들 상품이 돼가 판매가 되는 겁니다. 판매가. 여러분들 암호화폐는 2024년도 1월 11일 날 미국 정권거래위원회가 허락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20 수준에 출시가 됐는데 지금 70불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몇 배 올란 겁니까? 3배 넘게 오른 겁니다.
2020년 7월 23일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됐고 2025년 9월 18일에 리플 ETF 이런 것을 다 올터너티브 코인이라고 하죠. 리플 ETF. 2025년 9월 18일 도지코인 ETF, 2025년 10월 중에 솔라나, 카르다노, 라이트코인 ETF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이 됩니다. 미국 증권시장에 ETF로 출시가 되면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자금이나 개인 투자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는 거죠. 일단 암호화폐로는 성공한 겁니다. ETF가 마련이 되면은. 한번 보시죠. 이게 비트코인이 그래서 한국도 허락을 해 줘야 됩니다. 허락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OK 사인을 받은 건 이더리움, 솔라나 10월 달입니다. 그다음에 리플 XRP입니다. 9월 18일 날 출시가 됐고 도지코인이 9월 18일 그다음에 카르다노, 라이트코인, 솔라나 이런 부분들 아마 10월 중에 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여러분 저도 이런 분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암호화폐 전문 자산운용사가 출시한 상품을 보니까 스테이킹 ETF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르다노도 판매하지만 이게 스테이킹 성격을 갖고 있는 ETF다. 그래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 가지고 이 스테이킹 ETF가 뭔지, 스테이킹은 예금하고 같은 뜻이네요. 투자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일정 기간 예치하면은 해당 네트워크의 거래 검증 및 생성 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기 때문에 해당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겁니다. 보상을. 그게 예금 이자와 같은 거죠. 그 이자를 지급하는 암호화폐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이킹 ETF는 일반적인 현물 암호화폐의 기능에 추가적인 수익 창출 메커니즘을 결합한 혁신적인 금융상품입니다. 현물 암호화폐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시세 차익과 동시에 이자를 네트워크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이자를 제공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한 상품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카르다노도 스테이킹 ETF고 코스모스도 스테이킹 ETF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자를 지급하는 이런 상품이 지금 많이 나와 가지고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일정 기간 예치하면 스테이킹 예금하면은 해당 네트워크의 거래 검증 및 블록 생성 과정에 기여하기 때문에 기여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당 암호화폐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에게 돈을 이렇게 코인을 지불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를 하시는데 뭐 여러분 보시면은 그러니까 스테이킹 ETF는 암호화폐 가격 변동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시세 차익 그다음에 스테이킹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참조하시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국내에는 판매되지 않는데 우리가 금융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 오늘 하나가 나왔네요. 이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렉스 오스프리가 5억 불 정도를 지금 모았네요. 투자자들이 5억 불 정도 ETF를 산 겁니다. 그 렉스 오스프리가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암호화폐 전문 그런 자산운용사인데 여기 리플 상품도 팔고 도지코인 ETF도 팔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ETF도 팔고 솔라나 ETF도 파네요. 이게 다 여러분 스테이킹 상품입니다.
솔라나 더하기 스테이킹 ETF, 그다음에 이더리움 더하기 스테이킹 ETF, 이 이제 리플하고 도지코인은 스테이킹 ETF가 아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여기 이제 저보다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이 가장 좋은 것은 현물을 외부 월렛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다음에 거래소고, 그리고 나머지는 ETF,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수들이 글을 남겨주니까 굉장히 좋네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대장주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남 에릭 트럼프가 만든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채굴 및 운용 및 보유회사고, 별도의 암호화폐는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가장 일부는 무조건 보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1XRP $10,000 분은 리플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네요. 리플의 가능성에 굉장히 배팅을 강하게 하고 계신 분 같네요. 자, 여러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투자 권유나 이런 거 관계가 없으니까 저도 얼마나 이렇게 이런 공부하면서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이렇게 여러분들 뉴 프론티어를 개척하는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좁고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말고 이 뉴 프론티어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신기합니까? 암호화폐 ETF를 여러분 한 개 회사가 이렇게 21개씩 여러분 신청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범용 상품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암호화폐 시장이. 그러니까 시대 변화를 계속 여러분들 보고 공부하고 쫓아가며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기회에서 지금 나온 결론이 하나가 뭔가 하니까 어떻든 간에 암호화폐 시장은 주류가 되고 대세가 됐으니까 우리는 대장주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장주는 확실하게 투자를 해야겠다 이야기죠. 대장주는 좀 늦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늦은 게 아니고 지금도 still early, 굉장히 여러분들 이런 시점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완전히 암호화폐가 주류 시장에 다 들어오게 된 겁니다. 주류 시장에.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가 ETF를 승인해 가지고 미국의 정권 시장에서 여러분들 상장지수펀드 ETF로 거래된다고 해서 엄청난 사건이 있죠. 그 엄청난 사건을 2024년 1월 달에 알았으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럼 그때 여러분 ETF를 샀으면 20불 수준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70불까지 올라간 겁니다. 한 일주일 전까지 61불이었는데 블랙록이 만든 비트코인 1등 여러분들 1위, 압도적 1위 ETF인 IBIT가 여러분 지금 70불 수준까지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난세에 자신과 여러분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달러화 자산을 가지는 겁니다. 달러화 자산을. 첫째도 달러화 자산, 둘째도 달러화 자산, 셋째도 달러화 자산을 가지는 겁니다. 경제활동의 모든 초점을 달러화 자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레바논 사례를 보면 확실하게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거죠. 레바논의 자국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자국 화폐 봉급을 받는 사람하고 달러로 이런 봉급받는 사람의 이름들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 또 안목을 좀 넓히기 위해 레버리지 상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를 2배, 3배 레버리지 상품을 만드는 거죠. 한국의 고액자산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품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나 보통 오늘 방송을 보시는 일반 투자자들은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고 또 손을 대는 것을 제가 원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상품을 이해해 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레버리지 상품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가 여러분들 사는 건데 그냥 정권시장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러면 비슷한 똑같지 않지만 비트코인을 레버리지 투자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MSTR 주식을 사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회사에 투자하면 그게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보시죠. 미국이 얼마나 이런 금융이 혁신적인지 그게 너무나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방송하면서도 매일 여러분 제가 행복한 게 좀 고되긴 하지만 세계 최고급 전문가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수준 낮은 사람들 상대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수준을 뭡니까 그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매일매일 쏟아내는 정보를 취합해서 여러분들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나 레버리지 ETF는 고액 자산가들이나 이 분야의 정통한 사람들이 아닌 일반 투자자들은 크게 조심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금융 지식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엘릭 발추너스는 블룸버그에서 여러분들 일하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레버리지 ETF가. 비트코인 여러분 ETF가 나오고 난 다음에 2배 상품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더리움 여러분들 ETF가 나온 다음에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 이더리움 레버리지 ETF 가격 오를 때 2배 먹는 거 가격 내릴 때 여러분들 2배 먹는 거 이런 상품들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보니까 엘릭 발추너스 기자가 ETF를 발간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오늘 진짜 여러분들 와일드합니다. 오늘 하루에 미국 정권거래위원회가 여러분들 받은 서류가 100건입니다. 100건. 여러분 하루 동안 100개 ETF 신청서가 여러분들 미국 정권거래위원회에 답지한 겁니다. 그레나이트 쉐어라는 자산운용사가 레버리지 상품을 23개를 여러분들 SEC에 신청한 겁니다. 물론 일부는 거기에 암호화폐가 들어있는데 모두 다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2배 먹기 3배 먹기 그레나이트 쉐어라는 그런 자산운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보시는 일반 투자자들 일반 시민들은 이런 레버리지 상품에 손을 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닥치고 뭡니까 이렇게 정통 코스를 가는 겁니다. 정통 코스를. 이런 방송을 하더라도 항상 제가 주의를 항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정통 코스를 걸어야 된다. 정통 코스를. 그래서 S&P 500 시장을 지향하게 되면 SPLG를 사고 S&P 500 상장지수 펀드보다도 한 2% 정도 더 수익을 올려야겠다. 그렇게 하면은 S&P 500의 숫자를 확 줄여 투자하는 성장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면 되고 그는 눈 딱 감고 SCHG를 선택하면 된다. 나는 나스닥을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기술주를 투자해야겠다. 그럼 QQQM을 투자하면 되고 나는 성장주 S&P 500의 SCHG보다 한 2% 정도 더 받아야 되겠고 나스닥 투자보다 조금 1% 정도 더 수익을 올려야겠다. 그럼 미국 기술주 섹터 투자를 하는 겁니다. FTC 피델리티에서 만든 기술주 펀드를 사면 되고 나는 기술 펀드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반도체 승부를 걸어야겠다. 그러면 반도체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SMH는 지금 350불 수준이고 SMHX는 지금 38불 수준이고 XOXQ는 지금 한 45불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딱 투자하면 되고 이런 그레나이트 쉐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한국의 고액 자산가들 부자들이 투자하는 그런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해서 안 되죠. 다만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미국에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인 겁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왜?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면 P를
운용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0.70 정도 받습니다. 여기에 또 여러분들 그레나이트 쉐어라는 자산운용사 외에 디파이낸스 ETF라는 이런 자산운용사에서 3배 상품 3배 레버리지 ETF를 무려 50개를 신청한 겁니다.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한 회사에서 50개를 신청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파이언스 데일리 타겟 3X 롱 엔비디아 ETF, 엔비디아 가격에 3배 먹는 여러분들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테슬라에 3배 먹는 거, 팔란티에 3배 먹는 거, 미국 일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3배 먹는 거. 쭉 가다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있는 거 하니까 BTC 비트코인 3배 먹는 거 레버리지 상품, 이더리움 3배 먹는 거 이런 게 나와 있죠. 3배 오를 때 3배 먹는 거, 3배 떨어질 때 3배 먹는 거, 이런 상품들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암호화폐 ETF 레버리지 상품들.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서 금융지식과 안목을 넓혀 가지고 승리하는 투자자가 돼야 되고 손에 달러와 자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이 레버리지 상품인데 레버리지 상품 여러분 권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고액 자산가들이 완전히 주식시장을 카지노처럼 하구나. 전 세계가 카지노화 돼 가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여기는 또 자산운용사가 어떤 회사가 있는 거 하니까 아예 이름 자체가 레버리지 쉐어라는 그런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 3배 상품을 어마어마하게 미국 정권거래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3배 상품을. 운용수수료가 0.75%입니다. 완전히 돈 놓고 돈 먹긴 겁니다. 한국의 부자들이 많이 투자합니다. 3배 상품을 14개 신청했네요. 14개. 여러분들 안목을 넓히는 의미에서 테슬라 3배, 엔비디아 3배, 코인베이스 3배, 이게 롱은 여러분들 올라가는 데 베팅하는 겁니다. 숏는 내려가는 데 베팅하고 팔란티어, AMD, 구글, 아마존 전부 다 이런 베팅을 하는 겁니다. 3배. 다음에 이런 부자 되면 3배짜리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지 마시고. 그다음 또 이런 한국의 부자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3배 상품이 딜렉시온입니다. 딜렉시온 또 3배 상품을 여러 개 신청했네. 이렇게 딜렉시온 3배 상품을. 여기는 롱이라 쓰지 않고 불이라고 씁니다. 불. 강세장. 애플 불 3X ETF, 아마존 불 3X ETF, 구글 불 3X ETF. 여러분 돈 되면 무슨 짓이다 하는 겁니다. 미국은 그야말로 금융상품의 혁신의 도가니인 겁니다. 여기서 주목을 받아 이런 500만 불 1억 불 정도로 여러분들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실력이죠. 딜렉시온, 특히 한국의 부자들이 딜렉시온 3배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하죠. 오늘 우리 지금 레버리지 ETF를 보는 겁니다. 0.70 이렇게 봤습니다. P를. 그러니까 SCH가 0.04 SPLG가 0.0이니까 0.70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 미국의 혁신의 도가니를 보고 다음에 부자가 되면은 고액 자산가로서 여러분들 3배 상품을 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3배 상품은 이제 규제가 강화돼 가지고 금지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우리나라도 금지되어 있고 3배 상품은. 그래서 약간 우회도를 쓰는 모양입니다. 이미 기출시된 상품은 규제를 안 하니까 새로 3배 상품을 내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한국 고액 자산가들의 레버리지 상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여러분 하는 것이 엑소엑셀입니다. 딜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쉐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투자하는데 한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든 여러분들 화끈합니다. 테슬라 투자하는 거나 이렇게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딜렉션 3배 상품 같은 게 한국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20% 30% 되는 겁니다. 한국인 개인들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런 겁니다. 나라 정치가 엉망진창이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공세적인 겁니다. 프로 셰어스 울트라 프로 나스닥도 참지 못해가 3배 상품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지금 티크로 XOXL TQQQ입니다. 이게 모두 다 3배 상품이에요. 3배. 3배 베팅하는 겁니다. 한국의 고액자산가들은 이 3배 레버리지 상품을 좋아합니다. 그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뭐 3배 상품은 아니지만 테슬라도 여러분들 2배 상품을 많이 쓰네요. 테슬라. 참조하셔 가지고 레버리지 상품은 운용 수수료가 많이 남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한국인들의 공격적 취향이나 성향과 맞물리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도 코스피 200 지수 2배 롱 그다음에 코스닥 150 지수 2배 불 이런 상품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참조하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10% 올랐다가 다음날 10% 빠지게 되면 원금 손실이 7.3% 정도 벌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품입니다.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행보장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해서 원금이 구조적으로 빠르게 잠식된다. 고액자산가들이 굉장히 이런 공세적인 것 같아. 10% 올랐을 때 130 그 다음 날 9% 떨어졌을 때 10% 떨어졌을 때 130 빼기 그렇게 되면 7.3%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완전히 카지노화 돼버린 겁니다. 3배 레버리지 롱 ETF 3배 레버리지 숏 ETF 이걸 곱버스라고 그렇게 부르죠. 참조하셔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점점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카지노에 고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시 자체가 이런 카지노화 돼가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주식 투자할 때는 항상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을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무리 여러분들 유망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가능한 10%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죠. 자, 이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 미국만 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 4월 달에 뭐 미국에 주식 팔고 유럽 간 사람들이 가장 억울할 겁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돌격을 하는 겁니다. 미국 증시에 올인하는 겁니다. 미국만큼 여러분들 혁신성이 유지가 되는데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 주식 여러분들 가치가 20조입니다. 미국 주식 전체의 30% 외국인이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가운데 61%를 주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채권하고 국채가 있겠죠. 미국 정치에 전부 다 돈이 한국 사람만 달려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소유 미국의 주식 히트 레코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다. 20조가 된 겁니다. 20조. 미국 총주식의 30%를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겁니다. 지난 몇 달 동안 2조 5천억 불이 미국 시장에 투자가 된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 영어 표현도 올인을 써내요. 올인. 외국인의 미국 주식 보유액의 20조 달러. 현재 시장의 30%를 주식시장의 30%를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이런 미국 시장만 한 게 없으니까 결론이 뭔가 미국 시장만 한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할 때 대개 61%가 주식 나머지 채권하고 미국채 같은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돈을 다 이민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돈을 다 이민을 보내야 되는 거죠. 미국이 표준이니까. 미국이 이제 표준이니까. 젊은 날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그런 기준이 미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도. 20조 달러. 시장 점유율이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30%. 1945년 이후에 해외 투자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낙관론을 갖고 있는 거죠. 미국 시장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국의 해고가 역사적 모든 게 다 역사적입니다. 미국의 여러분 해고가 역사적입니다. 역사적. 이거 한번 보시죠. 2009년도 여러분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코로나 위기를 제외하고 지금처럼 여러분 해고가 많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었습니다. 짙은 색입니다. 2025년도 생각보다 여러분 해고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미국의 여러분들 지금 노동시장 현장에 해고가 많이 이루어지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뭘 의미하지? Layoff are running historically high입니다. 역사적인 최고치를 기록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최고치. 해고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에 정부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한 겁니까? 단박에 여러분 뭐를 이걸 보고 금리가 여러 차례 계속 내려가겠구나.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여러분 강하게 쓰겠구나. 인플레가 심해지겠구나. 유동성 공급이 정시에 많이 들어가겠구나. 주식이 오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앞에 국내 문제하고 세계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당위를 많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런 건데 지금 투자 문제를 볼 때는 철저하게 우리는 뭔가 하니까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게 뭘 낚을 거냐, 어디에 투자해서 이런 돈을 벌 거냐, 이런 문제만 고민하는 겁니다. 두 개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금리 인하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파월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유동성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플레를 감안하고더라도 해고를 완화해야 될 필요가 심각하게 대두가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항상 이 코베시 레타를 보게 되면은 항상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와 미 정치의 맥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죠. 이 코베시라는 사람이. 그래서 좋은 전문가를 친구로 두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엉터리 전문가를 두고 있으면 판단을 실패를 해가 이런 돈을 잃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겁니다.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급속하게 축소가 돼 가지고 지금 주식 투자 안 해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 따르다가 그냥 돈을 날리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실력 있는 전문가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 트럼프 행정부가 급증한 관세 수입액 가운데 1인당 1,000불에서 2,000불을 채권을 제공할 것이다. 똑같은 일을 언제 했는가 하니까 코로나 위기 때 돈을 뿌렸거든요. 관세 수입 가운데 일부를 미국이 돈을 뿌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 이야기하냐?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돈을 미국인 가운데 여러분들 성인 남자들한테 전부 다 1,000불이나 2,000불 채권을 준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겠구나.
인플레가 상당히 심해지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You don't own enough hard asset. 여러분들이 자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정보를 볼 때 항상 이 정보를 가지고 그다음 뭐가 오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세 수입에서 $1,000에서 $2,000 개인별로 지불하는데 양부부 같으면 여러분들 최고 4,000불에서 2,000불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여러분들 기분 좋다. 이거는 단편적인 생각이고 그럼 그게 뭘 뜻하는 거지? 돈이 엄청나게 뿌려지는 겁니다. 정부가 막대한 새로운 자금을 시장에 풀 준비를 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현금 살포는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keep on going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100% 확신할 수 없죠. 미래이니까. 돈이 풀리는 겁니다. 정시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신은 충분한 실물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 현금이나 명목화폐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는 실물 자산을 보유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금이든 은이든 원자재든 비트코인이든 간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현금을 줄이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실물 자산을 확보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실력이 있는 겁니다. 코베시 레타를 하시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실력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맥을 짚는 겁니다. 돈 주니까 좋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번에 미국의 여러분 $1 지폐 대신에 $1 코인을 만드네요. 미국의 재무부가 코인을 여러분 $1짜리를 만드는 겁니다. 달러 구매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네요. 코인이 나올 정도니까. 콜 옵션이 그래 사람들이 이걸 다 아는 겁니다. 상승장이 계속 베팅을 하는 겁니다. 콜 옵션. 주식이 오를 거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플레는 심화될 것이고 주가는 계속 오를 것이다. 투자자들이 기록적인 수치로 콜 옵션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강세장 분위기가 천정까지 여러분들 천정을 뚫고 있습니다. 낙관적인 심리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록적인 속도로 옵션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베팅을 여러분들 주식 가격이 오를 거라고 이런 베팅을 하는 겁니다. 콜 옵션 거래량의 급증은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시장의 미래를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콜 옵션은 투자자들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따라 콜 옵션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주가가 현재 가격보다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하나 이런 버릴 만한 그런 정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비싸기는 비쌉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 대비 시가총액이 221%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주식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런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AI 거품론이 나오는 겁니다. 버블 붕괴론이 나오는 거죠. 그 미국을 대표하는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인베스트 뱅커인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회장이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정시가 큰 조정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12개월 24개월 사이면 그러면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가고 투자는 계속 하는 거죠. 그냥 거품이 뻗어가 여러분들 다 낮아 빠질 거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기회를 많이 놓칩니다. 항상 이런 게 나오거든요. 데이비드 솔로몬 회장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골드만삭스의 보스인 데이비드 솔로몬이 예고했다. 12개월에서 24개월의 시장이 큰 조정이 있을 거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1년에서 2년 사이에. 그럼 1년하고 2년 사이에 시장의 조정이 있으면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야기죠. 시장 조정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일도 있을 수 있죠. 갑자기 여러분들 이번에 주말 맞추고 여러분들 월요일 날 시장이 냉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아마 데이비드 솔로몬 이름이 멋있네요. 주시장의 하락 드론 다운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래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12개월 24개월 사이에 닷컴 버블 붕괴처럼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럴 때가 좀 그런 이야기 한 사람 미워가지고 여러분들 좀 비판했습니다. 런던 버이라는 분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 향후 2년 내 우리가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 2년 안에 달성될 것입니다. 이런 주장과 비슷하다는 거죠. 미 연준이 하는 주장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솔로몬 회장 참 대담하네요. 헛소리가 심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12개월에서 24개월 내에 미국에 큰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하면 안 되는 거죠. 입 다물고 있어야 되지. 트윗을 작성한 사람은 솔로몬 회장의 예측이 향후 2년 안에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미 연준의 모호한 발언과 다를 바 없다고 이런 질책하는 겁니다. 1, 2년 이내 2년 후 다음 2년처럼 2년에서 4년까지 넓은 기간을 설정한 예측은 사실상 언제든 맞을 수 있는 모호한 주장인 겁니다. 내가 그때 여러분들 12개월 24개월 예측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개별 기업 투자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지만 펀드 투자는 그냥 결심했을 때 분할 투자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시장 조정될 때가 기다리면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 이야기 듣고 참 헛소리 작작 좀 해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톱니가 여러분들이 이상한 소리에 신경 끄라고 하지 않습니까? 톱니가 맞을지 솔로몬 회장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가봐야겠지만 톱니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S&P 500이 올해 연말에 7천 정도는 갈 것 같다. Don't be fooled. 바보 천치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소음 때문에.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7천을 넘었을 거야 전망하며 정부 셧다운을 일어난 재앙적 언급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 소음이 있지 않습니까?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좀 뚝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버크셔 해스웨이의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월렌 버핏 사후에 버크셔 해스웨이라는 이런 회사가 제대로 가겠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큰 차이죠. S&P 500보다 이런 26% 차이가 난 겁니다. 뭐 한 이유에 월렌 버핏이 여러분들 은퇴를 선포한 이유에 버크셔 해스웨이 여러분 투자를 사람들이 많이 하죠. 여러분 여기 주는 게 보시면은 S&P 500의 녹색선은 18.75% 상승했습니다. 버크셔 해스웨이는 빨간색은 7.26% 하락했습니다. S&P 500 수익률과 버크셔 해스웨이 수익률 사이에 26%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월렌 버핏 같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거고 그래서 특정 인물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 가지고 그런 펀드에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가장 무난한 게 그냥 시장 평균에 여러분들 베팅하는 겁니다. 시장 평균에.
돈이 있으면 버크셔 해스웨이를 살지 아니면 ETF를 살지 고민하는데 제 의견은 사람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캐시 우드가 유명하니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워렌 버핏이 여러분들 유능하니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액티브 펀드 사겠다 0.70%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장 평균에 이런 베팅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이죠. 과학. 여러분 ETF 투자는 그야말로 과학입니다. 과학.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교훈이 큰 겁니다. 이걸 보고 아 이게 영원한 게 없구나. 그냥 시장 평균에 역사적으로 검증받은 시장 평균에 투자하는 겁니다. 시장 평균에 딱 투자하면 SCHG는 연평균 15% FTC는 기술투자는 17% 반도체주는 한 20% 운 좋으면 25%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이. SPLG는 여러분들 10% 이렇게 그냥 10% 12% 예? 그다음에 14% 17% 2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딴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딱 치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 공 박사님이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잘 모르겠는데 좀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러나 펀드는 투자는 아무데나 시작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쫙 나가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아니 세상에 이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 뭐가 중요한 거니까 사람이 좀 평온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무슨 뭐 해운주가 빠졌습니다. 무슨 뭐 엔비디아가 예? 중국 시장에서 이런 거부대가 이런 주가가 빠졌습니다. 맨날 그런 이야기를 왜 듣고 살아야 되나. 테슬라가 여러분들 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좀 심한 이야기를 해가 테슬라 주가가 5% 빠졌습니다. 얼마나 힘드냐 이야기지 그게. 예? 돈 버는 거 좋다 이야기죠. 예? 부자 되는 건 좋은데 부자 되기 전까지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구글이 이런 반독점법에 걸려가지고 해체가 되느냐 마느냐 문제가 됩니다. 그거 뭐 맨날 이러면 읽어가 뭐하냐 이 골치가 아프게. 좀 편하게 살자는 겁니다. 가장 속 편하게 평화로운 투자가 이런 뭡니까 ETF 투자하는 겁니다. 예? 자식들한테 이런 뭘 가르치지 않냐. 엔비디아 투자해라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닥치고 ETF 투자부터 시작해라. 나중에 억수로 부자가 돼 돈을 주체할 수 없으면 그때 뭡니까 레버리지 상품도 사고 그렇게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이런 뭘 해야 되냐. 돈을 버는 방법도 가르치고 좋은 교육도 여러분들 좋은 교육을 주는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데 돈을 굴리는 방법도 이런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돈을 굴리려면 부모가 ETF 투자를 해가 한 2년 해가지고 야 컴파운드 인베스먼트 예? 이 소위 복리 투자란 것이 어마어마하구나. 내가 체험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더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엄청난 유산인 거죠. 심지어 버크셔 해스웨이도 이렇게 이러면 흔들리는 겁니다. 워렌 버핏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투자할 필요가 액티브 투자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여기 이제 비트코인 이름 12만 불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2만 불. 예. 뭐 한 일주일 사이에 5만 불 정도 올랐는데요. 이제 비트코인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ETF가 가장 히트친 것이 블랙록입니다. 이걸 1787개 정도 모으면은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지는 겁니다. 네. 일주일 전에 한 61불 수준이었는데 69불. 여기 산골 달팽이님 말씀 잘하셨네요. SCHG는 가격도 부담이 없고 운용비도 싸고 참 괜찮습니다. 예? 그냥 SCHG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눈 딱 감고. 예? 내가 뭐 찰수압 이런 회사에서 무슨 뭐 예? 로비 받은 건 아니니까 SCHG는 왜 좋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QQQ 이런 것이 몇백 불이니까 사람이
투자를 할 때 이런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10주를 갖고 있다는 거 100주를 갖고 있다는 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사람을 상당히 다르게 만들거든요. SCHG를 100주 가지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 SCHG가 여러분 30 한 지금 7, 8불 수준이니까 100주라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죠? 한 3천 몇백 불 정도 되는 거죠. 근데 QQQ는 좀 몇백 불이니까 언제 여러분들 100주를 가집니까? 사람이 투자할 때 기분이 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여러분들 뭐 50주 갖고 있다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SCHG를 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늘 이 비트코인 투자 여기 이제 CNBC에 나와서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 이런 그래프만 딱 보더라도 무슨 뜻인가 하니까 금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별로 많이 안 올랐다. 그래서 금에 거의 수렴할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은 횡보하거나 하락하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4분기와 연말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과거의 역사적 패턴이 그대로 재현된다면 가정입니다. 비트코인의 랠리와 일반 금의 통합 국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만날 거라는 이야기죠. 금은 다소 주춤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랠리 계속될 거다. 전제 조건이 역사적 패턴이 반복된다면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크리스 킴 님이 박사님 말씀대로 SCHG 한 주, 여러분 한 주가 중요합니다. 제가 투자할 때 항상 한 주부터 시작하거든요. 한 주를 사놓고 그다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주를 사놓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동향을 보다 이러면 그다음에 사는데 정말 SCHG는 참 훌륭한 ETF입니다. 훌륭한 ETF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시티뱅크의 전문가입니다. 시티뱅크. 이 다 여러분 최신 뉴스인데 우리가 뭐 미국 방송을 다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앵커입니다. 알렉스 손더스님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렉스 손더스님은 시티의 퀀텀 매크로 리서치 책임자십니다. 모시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알렉스 바로 시작해 봅시다. 암호화폐 강세장 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분이 알렉스 손더스입니다. 이분이 답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강세장 논거는 자금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플로우가. 미국 사람들이 말을 엄청 잘하잖아요. 학벌이 높지 않다는 마이크 대면 그냥 막 떠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년에 엄청난 양의 자금 흐름을 보았고 앞으로도 그 흐름이 실현될 것으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자금 흐름 이후 12개월 동안의 자금 흐름이 강시장 농구의 핵심 결정 요인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농구입니다. 돈이 여러분들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그게 핵심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이름 정시하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돈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디맨드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 자금 흐름이 어디서 옵니까? ETF가 그 자금 흐름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대리도입니다. 제가 여러분 굉장히 동의하는 겁니다. 항상 ETF의 자금 동향을 제가 보거든요. 최고의 고빈도 지표이고 바로 그곳에서 꽤나 일관된 자금 유입을 볼 수 있습니다. 블랙록의 ETF로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블랙록에. 블랙록의 이름 IBIT라는 비트코인 ETF에 돈이 계속 인플로우 들어가는 겁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금리를 깎아가지고 100몇십 번 여러분 깎아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엄청나게 여러분들 돈 공급이 늘어나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갈 겁니까? 하늘로 갈 겁니까? 뭐로 갈 겁니까? 돈이 여러분들 그냥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게 여기 시티그룹의 손더스라는 여러분들 이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딴 거 없다 이야기. 돈이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다음에 여러분 보시죠. CNBC just announced
예. 월마트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를 거래수단으로. 예. 월마트가 1억 5천만 명의 사용자를 갖고 있습니다. 스타의 수요인 겁니다. 이걸 보시죠. CNBC가 방금 TV 생방송을 통해서 월마트가 이제 원페이 캐시 앱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수용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월마트는 1억 5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공병호 TV에서 지금 다룬 내용은 미국의 톱 클래스 이런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한 걸 정리해가 여러분들 거의 리얼타임으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우리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무슨 뭐지가 정청래가 어떻고 뭡니까 추미애가 어떻고 완전히 뭡니까 그런 거하고 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더 경제 문제를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 마음이 이쪽으로 가니까. 내 마음이 정청래가 백내를 어떻고 뭡니까 이재명이가 어떻고 뭐지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월마트 1억 5천만 명 사용자들에게 원페이 캐시 앱을 통해 가지고 이더리움이나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러면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열리는 겁니다. 그죠? 다 쓸데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가 편리함 덕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반 사람들은 월마트에 가는 1,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매주 온라인이나 직접 월마트를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보유하고 저장하고 원한다면 거래할 수 있는 앱을 월마트가 제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여러분 대박친 회사가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스틱 앤 쉐이크라는 그런 여러분들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세일즈가 11% 정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런 게 계속 보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스테이크 앤 쉐이크는 비트코인 결제를 수용한 이후 매출이 11% 증가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캐주얼 레스토랑 체인인 스테이크 앤 쉐이크 비트코인 결제 도입 매출 11% 증가.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서 상업거래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거죠. 월마트 주식 삽시다. 월마트 주식 사면 안 되죠.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실 때 굉장히 신중하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부만 듣고 이런 월마트 주식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월마트 주식 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비트코인을 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계 톰리죠. 톰리 이더리움 트레저리 컴퍼니를 지금 해가지고 이런 큰 부를 추구하고 있는 분인데 톰리가 비트코인이 향후 3개월 내에 25만 불 수준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말을 참 잘하네요. 아주 그러니까 아주 인기 있는 코멘테이터죠. 미국의 인기 있는 코멘테이터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워낙 이런 경쟁적인 사회니까 딱 이런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그게 맞게끔 정확하게 간결하게 그렇게 딱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4분기에도 비트코인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계절적으로 비트코인은 강세이고 이제 우리는 연중 내내 본질적으로 매파적이었던 연준이 비둘기파적으로 전환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에게 순풍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20만 달러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크 뉴턴의 기술적 분석과도 일치합니다. 마크 뉴턴이라는 분 다음에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 톱 클래스의 여러분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사람이 유식해지고 기분이 좋습니까? 정청래처럼 추미애 보는 것보다 뭐 사람이 한 1000배 정도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세계 1위의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 공동 창업자였던 마이클 세일러가 만약 비트코인이
100조 불 정도까지 달하게 되면 시장 가치가 그것에 비례해 가지고 200조 원 정도의 신용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막 사지 않습니까? 레리 핑커,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또 얼마 샀습니까? 7억 7,600만 불 샀습니까? 7억 7,600만 건이라는 비트코인을 샀네요. 7억 7,600만 원이면 이게 어디 샀겠습니까? 블랙록에서 자체적으로 산 게 아니고 돈이 어디에 유입돼 가지고 비트코인 ETF인 IBIT에 돈이 들어가 가지고 자동적으로 구매를 한 겁니다. 7억 7,600만 불을. 이게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산 경우가 사람 이름은 공개 안 되지만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방금 어떤 사람이 1억 2,200만 불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했습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가 금을 담보로 한 신용이 건 공급량보다 커진 것처럼 비트코인 신용이 비트코인 가치보다 커질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훨씬 더 커지겠죠.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때문에 변동성 때문에 절대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1위 비트코인 ETF IBIT에 유입된 돈입니다. 10월 1일 날 8,900억의 여러분들 ETF를 산 겁니다. 사람들이. 10월 2일 날 6,563억 원이 IBIT ETF에 이름 유입된 겁니다. 10월 3일 날 1조 1143억 원이 IBIT 주식을 산 겁니다. 유입대가 그 돈이 전부 다 3일 동안 합계가 2조 6,645억 원하로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그 여기 산 게 뭔가 하니까 이 돈이 이런 돈입니다. 자산운용사가 직접 갖고 있는 돈이 아니고 고객들이 여러분들 준 돈입니다. 고객들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여러분들 2025년 10월 3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ETF 블랙록의 IBIT가 134조 원 정도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ETF 하나가 여러분들 134조 원입니다. 134조. 비트코인 ETF에 투자한 투자자 돈이 134조 원이 됐다는 이야기. 여러분 돈 유입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 ETF입니다. 전체 ETF. 전체 ETF에 3조 6천억 정도가 투입됐네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에 3조 6천억 정도를 투자한 겁니다. 1등 ETF인 IBIT에 2조 6천억 정도를 투자한 거죠. 돈이 빠질 때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돈이 여러분들 몇 천억 단위로 매일 들어오는 겁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 이 IBIT는 판매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것은 빗썸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 가지고 직접 구매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블랙록에서 3,859개의 비트코인을 막 구입했습니다. 지금 IBIT ETF 비트코인 ETF가 갖고 있는 것이 77만 7천 개입니다. 비트코인은. 이게 이제 돈이 들어오면 바로 자동으로 결제돼가 이런 계속 사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 개수가 이런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77만 7천 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ETF라는 것이 이렇게 이런 큰 겁니다.
최신 정보죠. 자, 여러분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미 증시는 항상은 그렇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늘 우상향하는 거죠. 우상향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그래서 항상 경제신문에서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제가 관심 있게 보거든요. 오늘 한번 보시죠. 오늘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글로벌 주식 운용 담당이니까 한국투자신탁운용사의 글로벌 자금 배분과 관련된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민규 담당역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동안 방송해왔던 내용하고 뭐가 같은지 뭐가 다른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매그니피센트 7 주가 상승은 거품이 아니고 AI 생산성과 좋은 실적 때문입니다. AI 업체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행하는 것은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 성장 추세선을 보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비싼 게 아닙니다. 금리가 인하한 것도 기술주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빅7만 보지 말고 세컨티어 기업들인 오라클이나 코비버 같은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시장 전체를 보는 시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 증시와 2000년대 닷컴 버블의 결정적 차이는 기업들이 이익이 성장하고 돈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최민규 담당역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꾸 닷컴에 비교하는데. 닷컴 버블이 터지기 이전에 기업들의 이익은 정체되어 있었는데 기업의 가치는 100배를 넘었습니다.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가 지금 인공지능 빅테크들의 밸류에이션은 20배 30배 수준입니다. 이익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주가 상승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소위 미래에 대한 가설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소개하냐. 이분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이 문제를 고민할 거니까 이분들은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거를 여러분하고 제가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마이클 하트넷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가 이끄는 분석팀은 최근 보고서에서 2000년대 닷컴 버블 등 과거 증시 버블 사례를 관찰한 결과 바닥 대비 정점까지 평균 244% 상승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은 2023년 3월 저점 이후에 223% 올라서 이에 상당히 근접했습니다. 다만 매그니피센트 7 주가 상승은 AI 생산성 향상과 실적에 기반한 결과라고 한국투자신탁운용사의 글로벌 배분 담당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미국의 빅테크들은 실적은 매 분기 발표 때마다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예측치를 높여잡고 있음에도 이를 웃도는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반영된 고평가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글로벌 빅테크들은 수백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 AI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돈을 넣는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는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는다 이야기죠. 캐펙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AI 시장 성장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주도권을 가진 빅테크들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이런 기술주가
좋다는 겁니다. AI에는 반도체가 있고 알고리즘이 있고 데이터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M7은 이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이전트 AI와 로봇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M7이 시장 주도권을 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I 인프라 기업인 엔비디아가 최근 오픈 AI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학습 추론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구글, 메타, 테슬라는 AI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는 등 M7은 AI 독점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SCHG 이런 게 좋다는 거죠. FTC 기술 섹터에 대한 투자 펀드가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겁니다. SMHX 반도체 섹터 투자가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우리는 지금 이 분야의 전문가의 눈을 통해서 한번 검증받고 있는 겁니다. M7 주가는 연말까지도 우상향할 것으로 낙관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AI 등장 이후에 빅테크 장기 성장 추세에 비해 현재 주가는 매력적인 수준이고 연말까지 추가 상승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시장의 지속된 의문에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때는 사모해야 될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용사정이 계속 악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과감하게 이런 금리를 내릴 겁니다. 유동성 자세가 이어지면서 성장주인 빅테크가 상승 탐정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메시지지만 어마어마한 여러분 통찰력과 인사이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1등 2등 3등 기업뿐 아니라 4등 5등에도 유동성이 공급돼 주가가 오를 것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은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그다음 2등 업체인 오라클과 코오비버 등 밑단의 세컨티어 기업들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컨티어니 뭐 펄스티어니 펄티어는 알겠는데 세컨티어를 이런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사 상품을 소개하는 겁니다. 괜찮은 상품 같네요. 한국투자신탁에서 운영하는 10개 기업에 투자하는 것. 한국투자 글로벌 AI 반도체 탑10 36.92% 수익률이네. 원화 상품을 사려면 이 상품 사면 되겠죠. 원화 상품을 사려면. 뭐 뻔하네요. 여기 뭔가 하니까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브로드캄, TSMC, 테슬라, 메타 이런 기업 딱 10개만 뽑아가 이런 투자한 원화 표시 ETF인 거죠. 그러나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달러화 자산 표시 ETF를 원하게 되면은 그냥 뭐 오라클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코오위버가 어떻게 되고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닥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이런 10개 중 10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데가 SCHG고 그다음 QQQM이고 그다음 FTC고 그다음 SMHX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 훌륭한 그런 통찰력 최민규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 주식운용 담당가는 우리하고 달리 하루 종일 이 문제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정보를 접하고. 이분은 어떤 통찰력을 갖고 있냐 미래에 대해서 훌륭한 겁니다. 그냥 여기 투자라는 겁니다. SCHG나 FTC나 SMHX나 QQQM에 투자하면 된다는 겁니다. 복잡할 거 없고 돈 많으면 다 하고 돈 이름 별로 없으면 SCHG부터 시작하면 되고. 여러분 기술주가 좀 참 많고 이러면은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든든해집니다. 이런 주식들이 좀 많고 이러면은 그래서 부지런히 사 모으시기 바랍니다. 사서 모은다는 것은 희망을 모으는 것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대단히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투자라는 것은 투자 활동이라는 것은 영육간에 굉장히 강건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투자하면서 사람이 가장 뭐가 많이 바뀌게 되냐. 사람이 여러분 투자를 하면서 이러면 가장 강하게 갖게 되는 것이 투자 실적이라는 것은 아무리 출중한 사람이라도 시간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건강이란 것이 투자 종목 중에서
사회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중요한 종목이구나 그걸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인식 하나만 여러분 제대로 갖추더라도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투자를 여러분들 ETF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여러분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이런 모든 여러분 ETF의 1000배 만배 정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시간이고 시간은 결국은 본인의 건강에 관한 거예요. 그 건강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건강에. 오래 살면 무조건 이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오래 살면 이긴다. 전윤님 고맙습니다. 예. 오래 살면 내가 이기는 투자다. 이러면 무조건 오래만 살면 이기는 투자니까 얼마나 좋은 투자입니까? 예? 일론 머스크가 이런 경영을 잘할지 못할지 일론 머스크가 이런 헛소리를 할지 안 할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ETF 투자는 건강만 하면 이기는 투자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건강해서 오래만 살면은 무조건 승리하는 투자를 하고 있다. 그냥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10년 사는 것보다 20년 30년 40년 살게 되면은 훨씬 큰 부자가 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다음에 부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무슨 여기 양자 컴퓨터에 투자했다 뭐 투자했다 그렇게 할 필요 장기적으로 모든 게 시장 평균에 수렴합니다. 오늘 굉장히 훌륭한 그런 통찰력을 제공해 주셨네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 뭐 지금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좀 빨리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뭐 그거야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한 신문에 이 업계 굉장히 이렇게 유명하신 분 같아요. 국내 AI 관련 펀드 ETF를 운영하는 이분이 NH 아몬디 자산운용의 최동근 ETF 운용팀장이고 이 중간에 있는 분이 김정은 IBK 자산운용 운용력이고 그다음에 이분이 정의연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본부장이니까 금융업이 굉장히 여러분들 사람을 많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업종이죠. 판단을 항상 요구하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한국투자신탁 전문가를 모셨는데 이분들이 이름 한번 보시죠. 이분들은 어떤 지금 판단하고 있을까? 자, AI 기업들이 고평가냐 이런 질문에 전문가들은 공통적인 답은 아직 아니다. 김정은 IBK 자산운용 운용력은 거품은 모두가 환호할 때 나오는데 지금은 모두가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것은 아직 고평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새로운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정의연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본부장은 지금은 미국 빅테크나 정부 위주로 AI 특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캐펙스 자본 지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펙스가 이어지는 한 AI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봅니다. 캐펙스가 커진다는 것은 거품 우려도 있겠지만 그만큼 미래를 확신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펀드는 지금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는 거죠. 좋은 타이밍을 보겠다. 영원히 못 들어가는 겁니다. 최근의 상황은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과 자주 비교되는데 물었겠죠. 2000년대 닷컴하고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운용력은 닷컴 버블 당시엔 닷컴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아무 종목이나 다 가격이 올랐지만 실적이 아예 뒷받침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최근 AI 관련 종목들은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의 인기는 영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최동근 운용팀장은 AI 섹터는 기술 혁신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트렌드 역시 매우 발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높은 수익률을 안겨준 기업이 내일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개별 주식 투자는 제가 갖고 있는 개별 주식 투자에 대한 원칙은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졌을 때 조금씩 사모으는 것이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라고 보고 펀드는 큰 문제없이 웬만한 가격이면 들어가는 것이 투자 원칙인 거죠. 지금 엔비디아를 들어가는 건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뭐 엔비디아를 너무 사랑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특정 주식을 지나치게 사랑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여기 나오네요. 엔비디아가 전과 다름없이 훌륭한 기업에는 틀림없지만 여전히 훌륭한 주식이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네요. 지금은 AI 분야에서 백목지점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주목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개별 주식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행복한 하루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펀드는 웬만하면 들어가면 됩니다. 언제든지. 여기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FTC를 들어가든지 SCH를 들어가는 거 QQQM을 들어간 것은 그냥 웬만할 때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를 지금 들어가냐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죠. 개별 기업 주식은 고점에서 많이 좀 빠졌다고 생각할 때 본인이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사지 않을 때 그때 사서 모으는 겁니다. 취미로. 부식입니다. 부식. 개별 주식은 주식이 뭐냐 ETF가 주식이 돼야 되는 거죠. ETF가 주식이고 부식 간식이 뭡니까 개별 기업 주식 투자라는 겁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플 다 훌륭한 기업이죠. 그러나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란 거죠. 투자의 이런 원칙을 틀을 아주 잘 잡는 것이 장기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투자를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다. 고수들은 알겠지만 고수들은 또 ETF 투자 안 하죠.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엔비디아가 훌륭한 기업인 거 하고 엔비디아 주식이 훌륭한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칼같이 이야기합니까. AI 기술이 특정 산업을 넘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고 AI를 단기 유행이 아닌 메가 트렌드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AI 섹터에 속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통산업 전반에서도 AI 잠재적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엔비디아 같은 AI 반도체나 빅테크가 주목받지만 앞으로는 의료, 제조, 금융, 에너지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범 AI 섹터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런 종목을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무슨 뭐 코위버라든지 오라클을 미리 발굴하거나 이런 능력도 없고 난 그렇게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내 같은 사람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등 새로운 산업 태동 초기 단계에서 많은 기업들이 서로 다른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성장 테마의 특성상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핵심 유망 기업의 선별 투자는 ETF 투자를 권하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술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개별 종목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별 종목 투자하지 말고 이렇게 펀드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펀드 투자를. 그러면 무난하게 지금 반도체 주식이 많이 뛰어서 비쌉니다. 그러나 SMHX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평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갈 부분을 하는 거죠. 더 일찍 들어갔으면 물론 좋았겠지만 그냥 QQQ 사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분께서 일진월보 그냥 QQQ 사시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AI 의약품 테마 섹터가 그렇게 여러분 투자가 유망하지 않습니다. 헬스케어 분야가 지난 10년간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헬스케어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기술주 투자하는 게 최고입니다. 섹터 투자를 하려면. 여러 번 다뤘지 않습니까? 내가 섹터 투자하지 말라고.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섹터 투자하지 말라고 내가 비교를 해서 많이 이야기해 줬지 않습니까? 섹터 투자는 반도체 섹터나 기술주 섹터 빼고는 영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 거죠. 그런 방향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것. 대상하고 방향을. 자, 여러분 오늘
적립식 투자. 오늘 모범 답안 이야기 드릴게요. 모범 답안.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 한국 사람들이 참 똑똑합니다. 정치가 여러분들 참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수준이 너무 낮아졌지만 한국 사람들이 참 여러분들 똑똑하고 암호화폐도 가장 먼저 여러분들 눈을 떴던 사람들 같고 테슬라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진짜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것도 다른 나라에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적금처럼 주식 투자는 정권사 서비스의 최고 인기 종목은 한국의 키움이라든지 삼성증권이나 이런 데 한국투자신당이나 이런 데는 다 적립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이 키움 정권이 굉장히 재미나는 개별 주식에 대한 정기적인 적립식 투자 서비스로 가장 많이 매수된 종목은 미국의 엔비디아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입금하고 매월 며칠에 몇 원씩 구입할 수 있도록 장기 적립 투자를 프로그램화해 놓은 겁니다. 삼성증권이나 한국투자신권이나 미래에셋이나 키움증권 같은 다 이게 있는데 이 자료를 키움증권이 발표했네요. 키움증권은 회사의 적립식 투자 서비스 주식 더모으기 서비스 이용자들 이런 프로그램 쓰면 되지 않습니까? 가입해 가지고. 투자라는 것이 이런 편리해야 되고 일단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여러분들 주가 보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키움증권이 주식 더 모으기, 삼성증권의 주식 사 모으기 이게 다 적립 투자를 자동화한 거지. 대개 5종목에서 7종목을 선택해 가지고 여러분들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개별 종목을 많이 사는 겁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QQQ, 애플, SCHD. SCHD는 제가 권하고 싶지 않고 무조건 여러분 성장 주식으로 투자해줘. 주식 더 모으기 20만 명 돌파. 사람들이 이렇게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진짜 복받은 분인 겁니다. 그 많은 유튜브 방송 중에서 뭐죠? 이렇게 이런 방송을 솔직 담백하게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20만 명을 돌파한 겁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거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를 되게 미성년자한테 부모가 계좌를 많이 만들어줬는데 엔비디아, 테슬라부터 주식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주식 투자의 첫 걸음은 골프를 칠 때 이런 폼을 잡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주식 투자 이런 첫 폼을 잡는 것은 뭔가 ETF 투자에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개별 종목 투자를 이런데 가르쳐줘서 안 되는 거죠. 매수 수수료 제로, 환전 수수료 제로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지 않습니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월 적립 금액 선호 주식 5천 원에서 10만 원, 10만 원에서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50대 이상도 투자를 많이 하네요. 이런 여러분들 걸 이런 데 가입해 가지고 한 달에 이러면 한 100만 원 200만 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월 며칠에 이런 분산해 가지고 같은 액수와 여러분들 그게 전형적으로 단가를 낮추는 전형적인 방식이지 않습니까? 장기 분할 적립 투자를. 그런데 이거를 할 때 개별 주식보다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식 더 모으기는 매일 매주 혹은 매달 설정한 시간에 원하는 금액만큼 자동으로 주식을 매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냥 돈만 집어넣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국내외 주식은 물론 상장지수 펀드나 일반 펀드 금융상품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해외 종목은 최소 2,000원, 국내 종목은 최소 1만 원부터 매수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부족하면 오픈뱅킹으로 자동 충전도 가능합니다. 적은 금액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만들고 유망한 종목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애들한테 만들어가 이런 훈련시키면 얼마나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시작하게 되면 얼마나 앞으로 큰 부자가 되겠냐 이야기죠. 애들이 돈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폰 하나 사는데 이런 120만 원이다. 120만 원이면 SCH 주식이 여러분들 몇천 주를 살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오라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산이 물려주는 거죠.
전체 이용자 중 14%가 미성년자란 거 아닙니까? 다 여러분들 자식 생각하는 부모들은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을 누가 여러분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애들한테 어떤 경제관념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14%를 미성년자 계정을 만들었는데 일찍 시작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일찍 시작하게 되면. 가장 활발하게 서비스를 이용한 데가 30대네요. 선호 종목을 보면은 5만 원 10만 원의 소액 투자자는 기술주 중심으로 성장 투자를, 매월 50만 원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는 고배당 중심의 ETF 비중을, 무조건 여러분 기술주 투자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7개월 만에 20만 명 고객이 주식 더 모으기를 선택한 것은 서비스의 편의성과 투자 효능감을 입증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고객들이 꾸준히 자산을, 여러분 그러면은 투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것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투자하면 됩니다. 100원을 SCH에 40% 집어넣고 FTC에 30% 집어넣고 SMHX에 30%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내가 볼 때는. 아이들한테 개별 주식 투자하지 말고 ETF 투자를 시작한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ETF를. 여러분들도 미성년자 자녀뿐만 아니고 그냥 공 박사님 많이 묻지 않습니까? ETF 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키움증권 같은 이런 가입 하나 해가지고 월 내가 약정액을 정하는 겁니다. 월 내가 200만 원을 투자하겠다. 그럼 200만 원 곱하기 0.4 SCHG에 0.3 FTC에 0.3 SMH에, 그러면 왜 내가 SCHG를 권하냐. 다른 여름 주식들은 100불 200불이잖아요. SCHG는 35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주식 수가. 한 10년 지나면 여러분들 한 200불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또 액면 분할하면 또 주식 수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SCHG하고 SMHX를 선택한 거죠. 반도체 투자인 SMH는 지금 주식 가격이 여러분 하나 330불 40불 될 겁니다. 340불 340 50불 정도 되면은 원화로 환산하면 여러분들 너무 큰 액수지 않습니까? 주식이 한 주 가지는 거하고 100주 가지는 거 기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애들한테 이름 가르칠 때 300불짜리 주식 사게 하게 되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맨날 봐도 2주 3주인데 근데 돌았으니까 30주가 생기고 돌았으니까 50주가 아마 애들이 공부하면서 일해가 돈 벌어서 주식 투자하겠다고 할 겁니다. 이러면 탁 치고 뭔가 ETF 투자를 해야 됩니다. ETF 투자 복잡하게 이러면 고심을 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딱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들 미국 달러 표시 자산을 가지는 그런 미국 상장 ETF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40, 30, 30으로 여러분들 여기 ETF 사장님 말씀 잘하시는데 주식수가 많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주식수가 많아 이러면 기분이 좋죠. 그래 인센티브가 생기고 열심히 이러면 주식 사 모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아이한테 부동산 사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세금만 때려 맞을 건데. 애들한테 이런 부동산 사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완전히 그냥 부동산이 그냥 집중 공략 대상일 건데. 그리고 이런 부동산이 뭡니까? 원화 표시 자산이잖아요. 원화 표시 자산인데 여러분들 원화가 앞으로 똥값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키움증권 가입해 가지고 이렇게 딱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매칭 펀드를 운영하는 겁니다. 네가 여러분들 50불 네가 이러면 한 10,000원 정도 벌면 아버지가 10,000원 정도 매칭을 해줄게. 그럼 여러분들 집안 일을 도우든 제가 어떻든 길을 쓰고 이런 돈을 모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런 경제교육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답이 있는데 이 중에 정답이 이거란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가. 그런데 이제 ETF 투자를 해가지고 돈이 좀 생겼다. 부자가 됐다. 여러분 그때는 개별 주식을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개별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나와 있잖아요. 개별 주식이.
노르웨이 국부펀드처럼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미국 주식 보유 톱 10을 보시기 바랍니다.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알파벳, 테슬라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하면 되는 거죠.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미국 기술주 보유를 보시게 되면은 나는 기술주에 특별히 관심이 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브로드컴, 오라클, 시스코, 팔란티아 이건 인텔 같은데 인텔, AMD,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식을 다 이름 사모아 가지고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면 스위스 국립은행의 미국 조시 보유톱 다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알파벳, 테슬라, 버크셔 해스웨이 돈이 억수로 많아가 이렇게 이름 10개를 살 정도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상당한 규모가 축적이 되면은 그때 뭐죠? 야 개별 주식도 조금씩 사모아야겠다. 그럼 여러분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스위스 국립은행 여러분들 목록 참조해 가지고 절대 분산 한 종목이 여러분 3만 불이나 4만 불 안 넘게끔 분산해 가지고 그렇게 투자하면 되죠.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 가려면은 ETF가 얼마나 여러분 규모가 커져야 그만큼 갈 수 있겠습니까? ETF가 여러분들 규모가 커지게 되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분들 SCH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여러분 230개 정도 기업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미국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취미를 가지게 될 거라고요.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26개가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구나. 한국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내가 오늘 이 키움증권이 만든 이 프로그램을 보고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어 놨겠다. 그런데 SCHD 같은 데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으신 겁니다. SCHD에 투자한 거와 SCHG에 투자한 거 인생이 달라집니다. 10년이 지나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S&P 500의 여러분들 성장주 230개를 뽑은 SCHG에 투자한 거하고 여기 나오는 여러분 성장 배당주인 SCHD에 투자한 것이 1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엄청난 격차가 나 있는 겁니다. 1% 2% 격차가 여러분들 아마 두 개 종목이 4, 5% 차이가 날 겁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그래서 투자 대상 투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여러분들 다음에 공부하고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닥치고 이랬다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검증이 다 받은 거니까. 제가 다 해본 거니까. 여러분 제가 안 하고 공부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 해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 해보고 공부도 하고 해보고 좋은 거니까 좋은 걸 알리고 드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이 좋은 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좋은 거를 나만 알고 있는 게 이 좋은 거를 한국의 많은 분들이 알아가지고 자기를 구하고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좋은 게 있으니까 국장 떠나서 미국에 투자하라 이야기죠. 예? 그럼 애국 안 한다 이렇게 하겠지만 애국 그동안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금도 많이 내고 이제 자기 좀 챙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SCHD를 했으면은 지금 갖고 계시거나 좀 괜찮게 수익을 남겼으면은 매각할 수도 있는 거죠. 중간에 매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SCHD는 가능하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중간한 성장 어중간한 배당인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모르죠. 한 4% 이런 받아봐야 뭐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성장주를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해보니까 사람마다 차원이 있겠지만 주식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성장하는 그런 즐거움이나 성장하는 그런 기쁨이란 것이 말과 글로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성장주를 해야 돼요. 성장주를. 성장주를. 미국의 성장주를 여러분 담은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딱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SCHG 10년 수익률이 17%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불어나겠습니까? FTC 23%입니다. 10년이.
SMH 30%입니다. SMH 제가 볼 때는 한 10년 가면 이러면 한 33% 될 겁니다. SCHD 10% 정도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름이 복받은 겁니까? Get to the point 핵심을 그대로 여러분들 겨냥하는 그 방송을 지금 만난 겁니다. 달러를 가져야 됩니다. 달러를. 달러 자산을 가져야 돼요. 몸은 여러분 한반도에 있지만 달러 자산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달러 자산을. 다른 거 선택을 할 수 있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돈이 그렇게 여러분들 전체 다 ETF에 투자할 만큼 많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 처음에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시장 일반에 40% 넣고 기술주 섹터에 30% 넣고 반도체 30% 집어넣으라 이야기죠. 그다음 시간 가면서 돈이 더 많아지면 다른 걸 확장할 수 있다 이야기죠. 삼성전자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왜 삼성전자에 올인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취약합니까? 정치에 취약하고.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 이런 기존은 돈이 억수로 남아서 좀 개별 주식을 투자하면 좋은데 얼마나 이런 쏘가리를 많이 했습니까? 7만 원, 6만 원에 갇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주식 경험이 많아가 20년 이하면 잘 모르고 차트 재무제표 이런 거 잘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그 공부 언제 하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합니까? 차트, 예? 나도 차트 잘 모릅니다. 차트 잘 보면 뭐합니까 그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삼성전자는 이미 좋은 날이 한번 간 거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기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환경 밑에 있는데 뭐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톱 클래스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도 톱 클래스 이야기되니까 이미 우리 수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수준이. ETF도 여러분들 톱 수준을 하고 기업도 톱에 투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오늘 시간이 많이 됐네요. 미국은 펀드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 지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 치열한 미국의 펀드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펀드를 한번 보자고요. 최종적으로 승리한 펀드, 진짜 최종적으로 승리한 펀드는 대중이 투표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죠. 미국에는 3대 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펀드 시장에. 뱅가드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1000억 불 이상 정도의 자산을 모으는 데 성공한 뱅가드가 9개 제품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자산운용사 1대가 아이쉐어라는 브랜드로 5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가장 먼저 펀드 시장에 진입했는데 그렇게 성공을 많이 못 거뒀으면 2개. 그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QQQ의 인베스코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있는 펀드들이 다 훌륭한 펀드입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다 선택을 투표로 한 거니까. 제가 선택한 것은 이렇지만 고객들이 선택한 것은 이런 거죠. 참조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미국의 인기 ETF의 17개 정도를 한번 참조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뱅가드가 압도적이네요. 뱅가드가. 진짜 뱅가드가 여러분 저비용 인덱스 펀드의 제왕이네요. VOO, VTI, VUG, VA, VTB, BND, VXUX, VGT, VW 뱅가드가 1000억 불 이상 모은 각 펀드 그다음 블랙록의 5개입니다. IVV, IFA, AGG, IWF, IMG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2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뱅가드가 9개입니다.
이 9개 가운데 여러분들 가장 뱅가드 제품 중에 선택할 만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술 섹터 투자 VGT 한 개 가치가 500불 이상 된 정도로 비쌉니다. 그다음에 성장주 SCHG하고 여러분들 같은 배열입니다. VUG. 그다음에 시장 전체 투자는 VTI. S&P 500에 투자는 VOO. 뱅가드가 모은 1000개 정도의 1000억 불 가운데서 가장 좋은 펀드를 4가지만 고르자면 이게 4가지입니다. VGT에 여러분들 대항하는 것이 FTC입니다. FTC. 뱅가드의 성장주인 VUG에 대항한 것이 SCHG입니다. 이 뱅가드 보시게 되면은 참조하시죠. 여기 뱅가드 제품 중에서 이 이제 자산 운용 규모 10년 수익률 그다음에 정식 명칭 그다음에 이제 상품 소개 투자자들이 선택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이 상품들 가운데 단연코 톱 상품은 기술 섹터에 대한 투자죠. VGT. 이 VGT에 여러분 대항되는 것이 피델리티 우승한 FTC입니다. 0.01% 정도 0.02% 정도 쌀 겁니다. 운용수수료가. 그러니까 이 뱅가드 제품을 참조하시고 이 보시면은 뱅가드 이렇게 순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2025년 10월 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익률. 자, 다음에 블랙록입니다. 블랙록 세계 1위 자산운용사 IWF 마찬가지입니다. SCHG나 뱅가드의 VUG하고 이런 쌍벽을 이루는 상품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VOO와 같은 S&P 500에 대한 투자입니다. 블랙록의 여러분들 대히트 작품은 최근에 나온 비트코인 ETF인 IBIT인 거죠. 블랙록 제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IVV. 그러나 IVV에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가장 여러분들 처음에 이 펀드를 냈던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2개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SPY가 가장 먼저 나온 상품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용수수료가 비싸니까. 운용수수료가.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거 하는 QQQ 나스닥에 투자하는 거죠. 무난한 상품인데 좀 비싸죠. 0.30%일 겁니다. 운용수수료가. 이제 그걸 대신해서 이름들 같은 회사의 QQQM 자매 펀드를 냈는데 0.15%일 거예요. 0.2%. 이 나스닥 투자보다도 이런 더 성과가 나은 게 뭔가 하니 기술 섹터 투자죠. 기술 섹터 투자가 운용수수료도 낮고 그다음에 운용수수료도 낮고 보시면은 여기에 나스닥 투자보다도 기술 섹터 투자가 운용수수료도 낮고 성장률도 조금 높습니다. 1, 2% 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나스닥 대신에 기술 섹터를 투자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은 인베스코는 19.4%네요. 여기 보시면은 10월 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뱅가드 제품 외에 가장 고수익을 기록한 그런 펀드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드린 내용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고객들이 선택을 한 거니까 고객들이. 그렇게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이 투자 세계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좀 더 힘차게 투자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나 이론이나 확신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 가지고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